제가 보기에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바로 이게 부인 민주원 씨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민주원의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고 믿으면 상당히 무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민주원 씨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사안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 4년을 구형했어요? 조금 많이 구형한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어떠세요? 세죠.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기소도 잘 안 되던 것이고 업무상 위력 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거나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식의 뭐 고소고발도 많이 없었지만 그런 식의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설사 뭐 실형까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제 집행유예 아주 약하게 그렇게 처벌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 검사 구형이 물론 4년이니까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4년이라고 하는 형은 상당히 세고요. 그것만 또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검찰에서는 뭐 그 성교육과 관련해서 그 성폭력 관련해서 수강명령을 이수하라 그리고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는 성폭력 그 교육에 대해서 수강명령 이수하라는 것 하고 신상정보 공개하라는 거는 요즘 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같은 부수 처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은 4년이라고 하는 게 좀 세지 않았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 안전지사의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형 4년이라는 구형이 뭐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여론을 의식한 그런 구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구형하고 뭐 판결하고는 다를 테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제가 주위에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법조인들은 그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쌌을 땐 4년이 좀 구형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근데 검찰은 사실은 물러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미투 열풍에 힘입어서 사실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뒤로 빼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상 위력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어느 정도나 과연 입증이 됐을까? 법조인들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요즘에 또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에는 여성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5대5 정도로 보는 거죠. 실형과 결론은. 무죄 사이에. 그렇죠. 예. 자, 근데 저는 김지은 씨가요, 오늘 법정에서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김지은 씨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안희정 전 지사겠죠?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남자인 적이 없습니다. 난 당신을 이성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나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 아닙니까?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김지은 씨 주장에 대해서 안 전 지사는 줄곧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죠. 안 전 지사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이건 아직 변화 없으신 겁니까?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교수님 뭐 예상은 네. 했습니다만 결국에 쟁점은 저거잖아요. 그런 선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거였는지 아니면 안 전 지사의 당시에 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인데 오늘 법정에서도 예상대로 저렇게 180도 엇갈렸단 말이죠. 재판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 송문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이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측에서 상당히 입증해야 될 책임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그동안의 판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지은 씨의 여러 가지 또 행실에 대해서 이 지금 또 이 안희정 전 지사 측의 변호인들이 또 강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고 들어와서 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또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오늘 자신이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 앞서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토론노림 속의 음식처럼 죽어 지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강에까지 뛰어들고 싶더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가 오늘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하게 됐던 이유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피해자는 여러 명 있고 나는 제일 앞단에서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번에 이 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그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예.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비슷한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유력에 대한 선포경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갉아먹을 것이다. 예.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소명을 띠고 아마 이 재판에 임한다는 각오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재판부도 상당히 좀 진정성 있게 들을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유무죄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권력을 가지면은 뇌에 전두엽이 변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에 좀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지사와 비서입니다. 직장 상사, 아주 높은 직장 상사와 비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느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의 의견이 더 와 닿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향해서요,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뭐랄까요, 본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기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던 대목이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차 교수가 말한 대로 본인이 피해자의 가장 앞단에 서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분명히 피고인의 힘이 두려워서 이것을 숨기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안 전 지사는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괴물이란 네. 표현까지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들이 여럿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러면 안 전 지사에게 좀 불리한 형국인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법조계에 또 의견을 들어봤는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무죄였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고 유죄라면 형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김지은 씨 말고도 더 있다는 사실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아마 재판에 다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 김지은 씨가 그 중요한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나중에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근데 송 교수님, 이 김지은 씨는 저렇게 안 전 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게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성이 더 있다라고 오늘 법정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저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피해자가 더 있다 한들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또 자신 있게 나와서 내가 제2의 김지은처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피해가 굉장히 지금 심한데요. 재판 과정에서 그 댓글 달리는 걸 보면은 제가 김지은 씨 입장이라면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모두 주변에서 피해자를 녹합니다. 너의 행실이 어떠했느냐, 평소 행실이 어떠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성폭행 사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오늘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이 리조트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의 이제 부부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김지은 씨가 새벽에 그 방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차 교수님, 오늘 김지은 씨가 이번 이 이른바 리조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나는 안 전 지사의 어떤 뭐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때 당시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하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쏙 빠졌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그 리조트에서의 사건 자체가 여러 정황상 보면 자신에게 좀 불리한 그런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아마 이 법정에서 이걸 갖다 다툴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사실 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본인 그러니까 그 김지은 씨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시 그때 중국 대사가 와서 이 중국 대사를 초청을 하고 그러고 해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안희정 전 지사 부부는 이제 지금 침실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남아있는 이 수행 직원들 간에 이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그 술자리에서 이 술 취한 직원들이 혹시
그 지사 부부 방에 들어갈까 싶어서 자신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오해가 비롯됐다는 이야기를 벌써 그 김지현 씨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법정에서 다시 자기 입으로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 민주원 씨의 그때 증언이 많은 여론에서 갈렸잖아요, 의견이. 부인까지 이렇게 나와서 증언을 하게 하는 어떤 안 지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일기도 했었지만, 그렇다면 민주원 여사의 어떤 그 증언이 재판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서 법조계의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부인 민주원 씨의 진술을 놓고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재판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바로 이게 부인 민주원 씨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민주원의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고 믿으면 상당히 무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민주원 씨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사안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바로 이게 부인 민주원 씨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민주원의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고 믿으면 상당히 무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민주원 씨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사안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 4년을 구형했어요? 조금 많이 구형한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세죠.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관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기소도 잘 안 되던 것이고 업무상 위력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거나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식의 뭐 고소고발도 많이 없었지만 그런 식의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설사 뭐 실형까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제 집행유예 아주 약하게 그렇게 처벌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 검사 구형이 물론 4년이니까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4년이라고 하는 형은 상당히 세고요. 그것만 또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검찰에서는 뭐 그 성교육과 관련해서 그 성폭력 관련해서 수강명령을 이수하라, 그리고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는 성폭력 그 교육에 대해서 수강명령 이수하라는 것 하고 신상정보 공개하라는 거는 요즘 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같은 부수 처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은 4년이라고 하는 게 좀 세지 않았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안 전 지사의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4년이라는 구형이 뭐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여론을 의식한 그런 구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형하고 뭐 판결하고는 다를 테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제가 주위에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법조인들은 그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쌌을 땐 4년이 좀 구형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근데 검찰은 사실은 물러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미투 열풍에 힘입어서 사실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뒤로 빼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상 위력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어느 정도나 과연 입증이 됐을까? 법조인들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요즘에도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면 피해자 중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5대5 정도로 보는 거죠. 실형과 무죄 사이에. 그렇죠. 자, 근데 저는 김지은 씨가요, 오늘 법정에서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김지은 씨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안희정 전 지사겠죠?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남자인 적이 없습니다. 난 당신을 이성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나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 아닙니까?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김지은 씨 주장에 대해서 안 전 지사는 줄곧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죠. 안 전 지사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이건 아직 변화 없으신 겁니까?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 교수님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결국에 쟁점은 저거잖아요. 그런 선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거였는지, 아니면 안 전 지사의 당시에 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인데,
오늘 법정에서도 예상대로 저렇게 180도 엇갈렸단 말이죠. 재판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 송문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력한 이 간음에 대해서는 이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력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측에서 상당히 입증해야 될 책임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그동안의 판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김지현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지현 씨의 여러 가지 또 행실에 대해서 이 지금 또 이 안희정 전 지사 측의 변호인들이 또 강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 들고 들어와서 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또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김지현 씨 입장에서는 오늘 자신이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 앞서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통조림 속의 음식처럼 죽어 지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강에까지 뛰어들고 싶더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현 씨가 오늘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하게 됐던 이유는 자신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피해자 여러 명이 있고 나는 제일 앞단에 서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번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그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예.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비슷한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유력한 성폭행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갉아먹을 것이다. 예.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소명을 띠고 아마 이 재판에 임한다는 각오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재판부도 상당히 좀 진정성 있게 들을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무죄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권력을 가지면은 뇌의 전두엽이 변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에 좀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본질은 상황에서 누가 또 자신 있게 나와서 내가 제2의 김지은처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피해가 굉장히 지금 심한데요. 재판 과정에서 댓글 달리는 걸 보면은 제가 김지은 씨 입장이라면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모두 주변에서 피해자를 녹합니다. 너의 행실이 어떠했느냐, 평소 행실이 어떠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성폭행 사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죠. 예. 네, 오늘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이 리조트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의 이제 부부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김지은 씨가 새벽에 그 방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차 교수님 오늘 김지은 씨가 이번 이 이른바 리조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나는 안 전 지사의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때 당시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하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 쏙 빠졌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그 리조트에서의 사건 자체가 여러 정황상 보면 자신에게 좀 불리한 그런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아마 이 법정에서 이걸 갖다 다툴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사실 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본인 그러니까 김지은 씨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시 그때 중국 대사가 와서 이 중국 대사를 초청을 하고 그러고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안희정 전 지사 부부는 이제 지금 침실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남아있는 이 수행 직원들 간에 이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뭐냐면 지사와 비서입니다. 직장 상사, 아주 높은 직장 상사와 비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의 의견이 더 와 닿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향해서요.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뭐랄까요? 본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기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던 대목이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차 교수가 말한 대로 본인이 피해자의 가장 앞단에 서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분명히 피고인의 힘이 두려워서 이것을 숨기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안 전 지사는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괴물이란 네. 표현까지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들이 여럿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러면 안전지사에게 좀 불리한 형국인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법조계에 또 의견을 들어봤는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무죄였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고 유죄라면 형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김지은 씨 말고도 더 있다는 사실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아마 재판에 다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제 김지은 씨가 그 중요한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나중에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근데 송 교수님, 이 김지은 씨는 저렇게 안전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게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성이 더 있다라고 오늘 법정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저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피해자가 더 있다 한들 지금의